안녕하세요. 김준명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침이 부족해서 구강이 건조해지면 왜 입냄새가 나는지, 그리고 구강 건조증의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구강 건조증, 그리고 구강 건조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입냄새를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몇 장의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정상에 가까운 혀의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다음에 보시는 사진들은 구강건조증이 있는 환자들의 혀 사진입니다. 구강건조증이 있는 환자분들의 혀 사진을 보면 혀의 상태가 제각각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비록 구강건조증이라고 하는 동일한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환자들마다 각각의 신체적인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이 혀의 모습도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구강건조증을 치료할 때는 증상이 똑같다고 해도 환자마다 다른 방식으로 치료를 접근해야 되겠죠. 한의학에서는 침을 진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진액의 생성이 부족해서 구강건조증이 오는 것인지, 아니면 진액은 잘 생성이 되는데 과도하게 진액의 소모가 많아서 구강건조증이 오는지, 또 진액이 생성은 되지만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진액의 분비, 침의 분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구강건조증이 발생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나누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체내에 열이 많으면 진액의 소모가 많아집니다. 즉 침의 소모가 많아지기 때문에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혀를 보게 되면 대부분 진한 붉은색을 띠거나 누렇고 두꺼운 황태가 끼게 됩니다. 아까 보신 사진 중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이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할 때 자주 사용되는 약재들이 주로 생지황, 치자, 갈근, 석고, 황련 등이 있습니다. 이런 약재들은 한의학적으로 청열 해독이라는 작용을 하게 되고 열을 내려주면서 입마름을 줄여주는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서 침의 생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강건조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분의 사진은 아까 보신 사진 중에 지금 사진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경우를 보통 한의학에서는 허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 숙지황, 황기, 당귀, 맹문동, 오미자, 인삼, 구기자 같은 약재들을 많이 사용해서 치료를 합니다. 이런 약재들이 가진 특징은 보기, 보음을 하는 효과가 있고 그렇게 해서 침의 생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약재들입니다. 이렇게 열이 많거나 침의 생성이 부족하지 않더라도, 즉 열이 많거나 허한 상태가 아니라도 하더라도 스트레스나 불안 같은 정신적인 문제 또는 갱년기, 화병, 갑상선 질환 같은 문제가 있을 때도 구강건조증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는 자율신경이나 호르몬의 조절에 영향이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럴 때 주로 한의학에서는 가미소요산이나 가감귀비탄 같은 처방들을 활용해서 치료를 하는데요. 매우 우수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의학에서는 구강건조증이 있다고 해도 해당 환자의 좀 각각의 특징에 따라서 개별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구강건조증에는 인공타액이나 필로카핀 같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는 약을 처방하는데요. 이런 치료는 한계가 있기도 하고 일부 환자에게만 제한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앞서 설명드린 한의학 치료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한의학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